자, 함수의 극한 수업을 시작하는데 수투 과정 첫 단원이죠. 모든 개념 공부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계까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서 그 연속 함수와 그 미분법 단원까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한 가지 핵심 개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즉, 이 함수의 극한, 네,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연속 함수, 그 다음에 도함수. 자, 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미분한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 개념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얘네를 쫙 관통해서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단원이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쌤 수업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을 반복 시청을 해주시길,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사진은요, 여러분들 뭔가 했을 텐데,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정의하고 이제 발전시킨 이제 수학자 세 분의 이 초상입니다. 이제 왼쪽부터 이분이 이제 코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절대 부등식 단원에서 배웠던 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고등학교 수학에서 좀 드물게 자주 등장하는 수학자고, 사실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운 그 함수의 개념도 처음으로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이제 시도했던 어떤 그런 수학자로도 유명해요. 프랑스 사람이고, 어떤 고등학생들을 괴롭히는 주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자, 이분은 이제 볼차노, 볼차노, 그다음에 바이어 슈트라스. 사실 별로 뭐 관심 없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별로 관심 없을 건데, 뭐 살면서 한번 들을까 말까 뭐 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래도 뭐 이름 알아놨다가 뭐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함수 극한이라는 걸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나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소개해봤어요.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 사람들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 정의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정확한 답을 해드리려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만 들어서 말하기는 좀 힘들고,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죠? 함수의 극한, 연속함수, 도함수라는 단원을 큰 틀로 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이 세 가지 주제는 여러분들, 자, 이 목적이 그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서 연속함수, 그다음 도함수,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 목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할 때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 목적, 자, 함수의 극한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함수가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 그죠?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즉, 좀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목적이죠.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자 그리기 위해서, 그죠?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함수의 변화를 뭐 예측해서 뭐 실생활에서 주어진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한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내용들이 매우 기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좀 힘들고, 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자 그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적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개념 공부를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친구는요, 이제 좀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함수라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다시 복습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개념 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함수라는 거, 그죠? 네.
함수라는 것은 y는 fx 이렇게 쓰여지는 그죠? 기호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해놨죠. 자, 여기서 먼저 움직이는 값이 있어, 얘들아. 그지? 예. 자, 이 먼저 움직이는 값. 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먼저 변하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 숫자를 대입하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움직이는 값이 있어요. 네, 나중에 움직이는 값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먼저 움직이는 값이라는 거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당연히 알겠지만 이제 x 값이 먼저 움직이죠. 우리가 x에다 숫자를 대입하면 그에 대응해서, 자, y의 값이 결정이 돼. 자, 이런 대응 관계를 만드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불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죠? 자, 그리고 그 대응돼서 만들어지는 x, y 값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자고 약속을 했냐면 순서쌍으로, 그죠? 네, x, 예, 뭐 y 또는 뭐 x, fx 이런 식으로 순서쌍으로 나타내자라고 약속을 했고요. 자, 그 순서쌍을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좌표 평면 위에 표시를 해보면 그죠? 그러면 이제 그림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그림을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많이 그렸던 1차 함수 직선이라든지 2차 함수 포물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다 이와 같은 어떤 x 값에 대해서 자, y 값이 대응했을 때 그 대응되는 값을 순서쌍으로 표현해서 그것들을 뭐 이와 같이 뭐 점을 점점점점점점 찍으면 이제 이렇게 직선 모양의 그죠? 그게 쭉 이어지면서 직선 모양의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또 뭐 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찍어봤더니 아 포물선이 나오더라. 그럼 이제 이렇게 포물선 모양의 그죠? 네, 뭐 그래프를 만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먼저 움직이는 값과 나중에 움직이는 값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의 극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함수의 극한에서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 첫 번째로 이제 그 x 값이 먼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변화를 잘 포착을 해야 돼요. 자, x의 움직임, 네, x의 움직임이 있는데 여러분들 x의 움직임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보통 기호로는 x 화살표 무한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요거는 x 값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절대값이 큰 자, 어떤 양수의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x 값이 점점 그죠?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x 값이 여기 있었는데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동영상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죠? 오른쪽 방향으로 한없이 끝까지 그죠? 끝까지 갈 수는 없죠. 끝이 없으니까. 근데 끝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기호로 나타낸 게 바로 요 x 화살표 무한대의 의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 화살표 자 마이너스 무한대. 자 마이너스 무한대를 우리가 음의 무한대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x 값이 자 이렇게 점점점 어디로 갈까 얘들아 반대 엄청나게 절대값이 큰 음수 그죠? 음수의 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x 화살표 숫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 a는 숫자입니다. 상수란 얘기예요. 상수 당연히 실수겠죠. 당연히 실수일 것이고 자 그러면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자 요거는 이렇게 돼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 위에 어딘가에 a라는 점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자, 이 A라는 점을 향해서 X가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네. 그런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x 화살표 무한대나 x 화살표 마이너스 무한대와는 다르게 x 화살표 상수 숫자, 얘는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x축 위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말뚝을 박은 거라고 보시면은 이 말뚝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 즉 오른쪽과 좌측, 그죠? 예, 왼쪽으로 방향이 생겨, 그죠?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A를 향해서 X축을 따라서 쭉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이게 좌측에서 오는 것과, 그죠? 좌측 방향에서 이렇게 A를 향해 다가오는 것과, 그 다음에 자 우측 방향에서 A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한없이 다가오는 것은 좀 구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상식적인 물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물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3번이 좀 특이하죠. 요 3번이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등장합니다. 요 x가 숫자로 한없이 다가가는 극한에서만 우리가 무엇을 따지게 되어 있느냐면, 자 뒤에서 개념 설명하겠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개념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개념을 따지게 되어 있고,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을 때, 그때 비로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요 1번 내용이나 2번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방향에서 보시다시피 얘는 어떻게 가, 얘들아? 얘는 쭉 오른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계속하고, 얘는 쭉 왼쪽 방향으로만 쭉 가면 되니까 굳이 오른쪽 왼쪽을 동시에 따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1번 내용에서는, 그리고 2번 내용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지 않고요. 요 3번 상황에서만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게 된다. 자, 요게 바로 x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들 x가 먼저 움직여야 그에 따라서 y 값이 움직이기 때문에 x의 움직임을 함수의 극한에서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y의 움직임, y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자, y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함수값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함수값의 움직임. 방금 전에 선생님이 x의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는데, x가 움직임에 따라 y 값도 함께 변화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대상은 바로 이 y 값의 움직임이겠죠. 네, 내가 처음에 서두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목적은, 그죠?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럼 결국 함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y의 움직임이 실제로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수렴이라고 부르는 움직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발산이라고 부르는 움직임이 있는데, 자, 수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수렴은요, x가 먼저 이렇게 한없이 커지거나 또는 한없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한없이 어떤 숫자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자,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자, y값 즉 fx가, 자, 요 함수라는 요 친구가 x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그 반응이 어떤 숫자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일 때, 그죠? 숫자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이게 fx도 뭐 계속 값이 커지거나 계속 값이 작아지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렴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숫자를 향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숫자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자, 극한값, 극한값이라고 부르고요. 극한값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것을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공부하게 될 바로 극한기호, 리미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리미트 기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리미트라는 기호는 여러분 영어로 리미트를, 자, LIMIT 이렇게 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요 뒤에 IT를 갖다가 제거를 하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그죠? 여러분 세 가지 좀 포인트, 리미트 기호를 사용할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 예, 이 부분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명확히 선생님이랑 좀 자, 배우고 갔으면 좋겠어. 자, 배우고 갔으면 좋겠는데 요 1번, 예, 요 1번, 그 다음에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여기 2번, 이렇게 3번. 자, 번호를 매겨보면 요 1번에는 여러분들 x의 움직임을 씁니다. x의 움직임. x의 움직임은 여러분들 요거 세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세 가지. 예,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포지션이 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 2번 박스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어떤 함수가 되겠죠. 예, 관심 있는 어떤 함수, 그죠? 네, 뭐 2차 함수면 2차 함수, 지수 함수면 지수 함수, 1차 함수면 1차 함수, 다양한 종류의 함수들이 자 2번에 갖다가 대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에서는 이제 극한값,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함수가 한없이 다가가는 어떤 숫자, 그것을 극한값이라고 부르는데 그 극한값을 3번 자리에 갖다 써주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만 설명하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여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그죠? 네,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지수 함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수 함수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이렇게 생긴 y는 2분의 1 전체 x제곱.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x값이 지금 처음에 여기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있었는데 얘가 점점 그죠? 점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점점 오른쪽 끝방향, 즉 한없이 커지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볼까요? 요 값들에 따라서 찍히는 함수 값들이 처음엔 여기 찍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하면 조금 더 낮은 데 찍히고 조금 더 낮은 데 찍히고 점점점 오른쪽으로 x값이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지금 그래프가 찍히는 모양이 여러분들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양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보려면 이렇게 그래프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y축 위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y값이 사실은 이렇게 찍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찍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점점, 그죠? 점점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점점. 지금 보시면 얘가 점점 찍히는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 얘들아? 요렇게 점점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 원점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오고 있구나. 원점을 향해서 다가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들아? 함수값이 0이라는 값을 향해서 한없이 접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x값이 한없이 큰 무한대가 되면, 그죠?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한없이 다가가는구나. 자, 그때 요 함수 2분의 1의 x제곱이 한없이 다가가게 되는 요 숫자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극한값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방금 전 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긴 뭘 쓴다 그랬지? 자, 여기는 함수를 갖다가 써주고요. 얘는 자, 극한값 얼마? 0이 된다. 자, 이와 같이 표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요 기호를 좀 볼까요? 그럼 요 기호 있죠? 자, 여러분 요거는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함수 값이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요 함수가 0이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시겠죠?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2분의 1의 x제곱이 0이 되는 상황인 것은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사실상 여기 지금 뭐가 보이냐면 등호가 보이죠? 이렇게 등호를 자꾸 쓰다 보면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 함수값 자체가 그냥 0인가 보다,
0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 리미트 기호는요, 리미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등식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리미트 기호를 갖다 우리가 쓰는 것이지, 실제로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수함수에서 배웠죠.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는 항상 양수예요.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선생님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확실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분의 1의 x제곱이 0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x가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것이다.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발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선생님, 발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발산은요, 수렴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아까 수렴은 x가 어떤 세 가지 포지션 중에 한 가지 포지션을 취하면 함수값이 숫자를 향해서, 그죠? 어떤 특정한 숫자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형태를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수렴이었죠. 그리고 수렴할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산은 수렴의 완벽한 반대 개념, 즉 어떤 숫자로 함수값이 다가가지 않는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떤 숫자를 향해서 함수값이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가 아니면 자, 어떤 포지션이 주어집니까? 라고 하셨을 때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모양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그죠? 한없이 커지는 경우겠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 자, 이제 이런 포지션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발산은 수렴의 반대 개념, 그죠? 수렴의 반대 개념이고요.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x가 자, 요와 같이 세 가지 포지션 중에 어느 한 가지 포지션을 가졌을 때, 자, 요 중에 어느 한 가지 포지션을 가졌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함수값도 역시 한없이 커지는, 자, 엄청나게 절대값이 큰 양수의 상황이 되는 것, 그죠? 네, 그러니까 x값이 뭐 커질 때, 그죠? 네, 또는 아주 작아졌을 때, 또는 어떤 숫자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갈 때 함수값이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도 마찬가지, x가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포지션을 가질 때 fx가 자, 반대로 자, 마이너스 무한대, 엄청 절대값이 큰 음수의 상황으로 다가가는 상황을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인지 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X축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 발산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 자,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의 이미지는 함수값이 x값이 변함에 따라서 함수값이 점점 y축상에서 찍힐 때 어디로? 자, 위쪽 방향. 여기가 y축의 양의 방향이죠. 자, 위쪽 방향으로 한없이 함수값이 커지는, 자, 요런 이미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냐? 당연히 반대 이미지겠죠. 자, x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y의 값, fx의 값이 한없이 절대값이 큰 음수, 그죠? y축의 음의 방향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이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어진 그래프 1참수 직선을 y는 x 플러스 4라는 직선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y절편은 이제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요 직선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x값이 한없이, 그죠?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값이 이렇게 점점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학생님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호 한번 매겨볼게. 자, 여기 첫 번째 값이었고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자, 그랬을 때 함수값의 변화를 보시면은, 자, 1번 함수값이 지금 이렇게 찍히고요. 자, 2번 함수값은 자, 요렇게 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죠. 3번 함수값은
조금 더 위로 이동을 더 하고요. 그죠? 예, 4번 함수 값은 더 위로 이동을 하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무슨 뜻이냐? 아, x의 값이 한없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와 같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 y의 값은 어떻게 이동한다? 자, 위쪽 방향으로 함수 값이 찍히면서 계속 그죠?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위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x의 값이 한없이 양의 무한대로 커질 때 x 플러스 4라는 함수 값도 한없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리미트 기호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자,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면 x 플러스 4라는 함수의 값도 자,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된다. 자, 두 가지 기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호와 그죠? 네, 이 기호는요, 네, 동일한 의미고요. 여러분들 두 가지 기호를 모두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또는 문제에서 출제될 때는 자, 요 리미트 기호를 이용하는 게 상용적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해볼게요. 좀 더 해보자면 여기 여러분들 자, 여기 4라는 자, 여기 어딘가에 1로 해볼까요? 자, 1로 해볼게요. 자, 1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어. 자, 1이라는 숫자. 자, x축 위에 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x가 한없이 그죠? x가 한없이 1을 향해서 이동하는 상황. 1을 향해 가까워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1이라는 값을 선생님이 x축 위에 이렇게 딱 찍으면 x의 요 1이라는 값이 찍혔을 때 자, 1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방향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1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자,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상황은 자, 오른쪽에서 그죠?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1을 향해서 다가오는 상황이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 함수값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동하면 자, x가 움직일 때 y의 값이 자, 여기 찍혔는데 그다음은 자, 좀 더 위에 찍히고요. 세 번째는 좀 더 위에 찍히네요. 자, 좀 더 위에 찍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함수값이 x값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y값도 지금 이렇게 1번, 2번, 3번 위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 값이 어디로 다가가고 있냐면 여러분들 1에서의 함수값 자, 1에서의 함수값 얼마죠? 여러분들 1에서의 함수값 자, 1에서의 함수값인 요 5를 향해서 그죠? 네, 5를 향해서 한없이 이렇게 위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야. x값이 1을 향해서 왼쪽에서부터 한없이 접근할수록 자, y의 값, 즉 함수값도 이렇게 5를 향해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5보다 작은 상황에서 5를 향해서 이렇게 한없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자, 그래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또 한번 해보면 왼쪽이 아니라 이번엔 오른쪽에서 이렇게 자, 점점점 한없이 다가간다 라고 했을 때 자, 1번, 2번, 3번, 4번 상황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되지? 점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위에 찍혔는데 조금 더 오른쪽으로 1을 향해 다가가면 조금 더 함수값이 밑으로 내려오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서 5를 향해서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더 내려오면서 5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구나. 얘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5를 향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를 향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를 향해서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표시하겠다는 얘기냐면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x가 1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갈 때 x 플러스 4라는 함수는 어디를 향해서 5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간다. 자, 이와 같이 화살표 기호로 쓰실 수도 있고 리미트 기호를 이용해 보자면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갈 때 x 플러스 4라는 함수는 자,
극한값 5. 자, 이렇게 5라는 숫자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간다. 자, 이렇게 숫자로 다가갈 때의 값을, 그죠? 우리가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게 지금 수렴하는 상황의 예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 자,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x 값이 자 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끝없이 이동하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함수 값은 자, 처음에는 여기 찍혀요. 1번 상황에서 2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죠. 자, 근데 3번 상황에서는 어디야? 좀 더 밑으로 내려오고요. 4번 상황에서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찍어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구나. x 값이 이쪽 방향으로 한없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죠? 함수 값은 점점 그죠? y축을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y축을 따라서 저 아래쪽 y축 음의 방향으로 한없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구나.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x의 값이 한없이 음의 무한대로 다가갈수록 자, x 플러스 4라는 함수 값도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게 된다. 자, 이렇게 화살표 기호로도 표시할 수 있고요. 리미트 기호를 이용하라고 하면 자, 리미트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다가갈 때 x 플러스 4라는 이 친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된다. 자, 이와 같은 리미트 기호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기호랑 이 기호는요 둘 다 여러분들 교과서 또는 여러 가지 개념서에 혼용해서 쓰이는 기호예요. 둘 다 똑같은 기호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학교 시험이나 또는 문제집 등을 푸실 때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리미트 기호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극한 문제 유형들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극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주시는 게 원칙상의 풀이 방법인데 그래프를 일일이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유형별로 조금 빠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리미트 기호가 나오고요. 리미트 선생님 좀 축약해서 이렇게 쓸게요. 리미트 기호가 나오고 요 밑에 이제 여러분들 x의 상황이 보통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상황 중에서 보통 x가 숫자로 가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주어지거든. 그랬을 때 요 함수 부분에 자 어떤 함수들이 오게 되냐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함수를 다 얘기해 보라고 하면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주로 이제 다항함수 그죠? 네,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함수죠. 다항함수, 그 다음에 분수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이런 것들이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 극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숫자를 대입해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숫자를 대입해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 a라는 숫자를 주어진 다항함수나 분수함수나 무리함수의 x 자리에 대입을 해서 함수 값을 계산함으로써 해결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제 보시면요. 첫 번째 예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을 때 자, x 플러스 3의 극한값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x 자리에 그냥 대입을 해버리자는 거야. 자,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우리가 여기 2구나 라고 답을 낼 수 있죠. 자, 요게 바로 정답입니다. 극한값을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x가 지금 2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죠. 자 2라는 값을 x 자리에 집어넣으면 자 4-1이 되니까 3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자 1이라는 값을 x 자리에 대입을 하시면 자 어떻게 되죠? 2분의 2니까 1이라는 함수값 극한값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이라는 값을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해주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루트 자 얼마죠? 9가 되면서 그죠? 네, 3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유형, 즉 그냥 대입해서 해결하는 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무한대를 대입하는 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조금 선생님 설명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에 들어와서 요 무한대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무한대는요,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숫자가 아니고요. 예, 한없이 커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기호로 우리가 보통 쓰게 되는 게 요 무한대라는 기호죠.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제 어떤 숫자와 같아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a는 무한대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사용은 좀 불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x 자리에 무한대라는 숫자를 실제로 이제 대입을 한다라는 것도 원칙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데,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좀 약간 편법을 이용하자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아니지만 숫자처럼 좀 이용을 하자. 대신에 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숫자가 아니라는 개념만은 좀 명확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살펴볼 건데, 지금 밑에 네 가지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준비를 해봤는데, 자, 요 문제들을 풀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무한대와 무한소 산수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좀 배우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개념 설명을 살짝 좀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암기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익히셔서 문제 풀 때 자유롭게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무한대와 무한대를 더하면은요, 여러분들 여전히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가 무한대끼리 이제 더했을 때는 아무리 많은 무한대를 더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무한대가 된다. 뭐 이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2배, 2배의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쓰진 않는데, 그냥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면 그냥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여전히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여전히 무한대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무한대끼리 곱해도 무한대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무한대의 거듭제곱, 무한대의 거듭제곱도 우리가 무한대다, 라고 좀 생각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에다가 거듭 제곱근을 씌워도 여전히 이것은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 무한대에서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무한대가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대로, 자, 숫자에서 무한대를 더하면, 요거는 이제 여전히 무한대가 되는데, 숫자에서 무한대를 빼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자, 이건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무한대 곱하기 숫자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무한대 곱하기 숫자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무한대 곱하기 숫자는요, 이 숫자가 0보다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0보다 클 때는요, 양의 무한대고요. 0보다 작은 숫자를 곱했을 때는 결과가 음의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선생님,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부정형. 부정형이라고 부르고, 부정형의 극한은 우리가 따로 모아서 한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부정형의 극한은 일단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 무한대 나누기 숫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마찬가지 얘들아. 자, 무한대 나누기 숫자는 사실상 무한대에다가 어떤 역수, a의 역수를 갖다 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a가 양수면은 여전히, 그죠? 양의 무한대, a가 음수면은 음의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숫자 나누기 무한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요것은 결과값이
무조건.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무한대분의 숫자. 요것은 a가 양수냐 음수냐에 관계없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관계없이 항상 값이 0이 된다.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좀 살펴봤어요. 지금 5가지 정도로 살펴본 게 무한대 산수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요 부정형을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좀 빠져 있는 게 있어. 선생님,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거나 또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이건 어떤 상황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상황과 요 상황을 이제 우리가 부정형의 극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부정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답이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부정형의 극한은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잘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 그 다음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꼴,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나누는 꼴.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해서 따로 취급하게 된다. 그 외에 자 1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5번까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무한대 산수라고 부르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말고 얘들아 우리가 무한소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자, 무한대와 무한소는 자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무한대는 그죠? 크게 2가지가 있죠. 양의 무한대가 있고요, 음의 무한대가 있어요. 자, 이미 이미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 양의 무한대라는 것은 한없이 절대값이 큰 어떤 양수의 상황, 얘는 한없이 절대값이 큰 어떤 음수의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근데 무한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무한소는요, 좀 약간 얘네들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따로 표현하는 기호가 없고요. 그냥 0으로 표현을 합니다. 0. 이제 이 무한소에서 사실 이 0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쓰던 숫자 0과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무한소라는 게 이렇게 0으로 표시하면 좀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무한소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또는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헷갈릴 상황은 아니고요. 무한소라는 거는요, 기호를 이렇게 쓴다 그랬죠. 0, 그죠?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x값, 그죠? x값 또는 함수값, y값이 한없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황, 가까워지는 상황. 절대값이 엄청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값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x축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x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뭐 y축으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x축으로 설명해 보시면 x값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죠? 이렇게 한없이 움직이는 게 요게 지금 양의 무한대로 발산의 개념이고, x값이 한없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요게 이제 음의 무한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0이라는 값이 있을 때, 여러분들 0이라는 값이 있을 때 x가 한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 이렇게 다가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가오는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일 때 우리가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무한소라고 불러요. 무한소라는 개념은 절대값이 엄청 작아지는 거죠. 봐봐 얘들아, 지금 얘나 얘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양수든 음수든 간에 절대값은 엄청 커지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점점, 그죠? 이렇게 점점, 그죠? 점점 0으로, 그죠? 점점 0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은 절대값이 엄청 작아지면서 0에 한없이 근접해져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좀 정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한소 산수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거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나누기 0, 그죠? 0 나누기 0, 그죠? 그럼 여기서 0 나누기 0이라는 건 실제로 가능한 산수는 아니고요.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부르는데 이 0분의 0꼴도 우리가 이제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부정형.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무한대 산수할 때 설명해 드렸던 그 3가지 유형과 요 0분의 0꼴, 은꼴이라고 부르는데 요 은꼴까지 해서 총 4가지 부정형의 극한이 존재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따로 유형으로 잡아서 배우기로 하고요. 요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
0분의 숫자가 되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0제곱분의 숫자 또는 절대값 0분의 숫자가 되는 이런 꼴, 이런 꼴을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숫자를 대입했을 때 분자가 아닌 분모만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자 분모가 다 0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분자 분모가 다 0이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0분의 0꼴, 응꼴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분모만 0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분모만 0이 되는 상황이 뒤에 가서 분모만 0이 되는 상황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극한 문제는 숫자를 대입해서 그냥 푼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숫자를 대입했을 때 분자 분모가 모두 0이 되는 상황이 있고 분모만 0이 되는 상황이 있어. 그래서 분모만 0이 되는 상황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요.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분모만 0이 되는 상황에서는요. 요 첫 번째 경우에는 요건 답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좀 외워둡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두 가지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분자에 있는 숫자가 양수면 요것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는 게 답이고요. 분자의 숫자가 음수인 경우에는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가 답이 됩니다. 요건 좀 외워둡시다.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상황인데 되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문제 풀다가 좀 귀찮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면 좀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어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무한대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죠? 무한대 한번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무한대 대입을 하면은 오케이. 자, 무한대의 제곱 플러스 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무한대는 거듭 제곱을 해도 무한대가 된다고 했죠. 그죠? 네. 그리고 무한대에 숫자를 더해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요것은 답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발산이라는 요 한글은 굳이 쓰실 필요 없고 답은 이렇게 양의 무한대 이렇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자, 무한대를 한번 갖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요게 지금 마이너스, 그죠? 음의 무한대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은요. 요게 지금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마이너스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한대분의,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숫자죠? 무한대분의 숫자인데, 숫자가,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여기 지금 숫자 나누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그랬지, 방금 전에? 그렇죠. 0이 된다. 그죠? 숫자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된다. 그죠? 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무한대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무한대 빼기 1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 무한대를 x자리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에서 1을 빼도 여전히 무한대일 것이고, 그죠? 마찬가지네요. 이건 2 나누기 무한대죠. 2 나누기 무한대. 숫자를 무한대로 나누면 요 분자에 있는 요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x자리에 대입해 보시면 1 플러스. 자, 여러분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했어요. 그럼 무한대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날아가고요. 분의 1인데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될까? 요거는 값이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답이 극한값이 1이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네 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얘는 지금 답이 발산이고요. 답이 발산이었죠. 그죠? 지금 요 세 개의 문제는 답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1로 수렴 이렇게 수렴하는 즉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인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세 번째 유형을 한번 볼게요. 분모가 0이 되는 꼴. 쌤 아까 뭐라 그랬죠? 자, 방금 전에 무한소 산수를 하면서 이렇게 분모만 0이 되는 상황, 그죠? 분모만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상황에 대한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말씀입니다. 자, 근데 두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그냥 분모가 그냥 0이 되는 경우랑 분모가 0제곱 또는 절대값 0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답이 다르게 나온다. 첫 번째 케이스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고 두 번째 케이스에는 분자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고 답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개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자, 0분의 숫자 꼴이 있고요. 자,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0분의 숫자 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0제곱분의 숫자 꼴이 되거나 아니면 절대값 0분의 숫자 이렇게 되는 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꼭 이렇게 제곱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짝수 제곱이기만 하면은 항상 성립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제곱뿐만이 아니라 4제곱, 6제곱, 뭐 8제곱 이렇게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여기 지금 1제곱이 지금 숨어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쓰는 요 0은 그죠? 요 0은 숫자 0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의 0은 친구들아 뭐라고? 무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지 실제로 0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배웠잖아. 중학교 때부터 0으로 나누는 건 금지야. 그죠? 0으로 나누는 건 금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0은 진짜 0은 아닙니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1로 돼 있지만 친구들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홀수 형태의 제곱이면 이건 무조건 답이 뭐다? 극한값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얘네들은 그죠? 숫자가 분자에 있는 숫자가 양수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정답일 것이고 숫자가 음수이면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0제곱분의 1이 되죠. 어이쿠, 0제곱분의 1. 자, 어떤 케이스죠, 여러분들? 지금 요 케이스죠? 자, 요 케이스죠. 자, 따라서 답을 뭐라고 쓰셔야 돼? 자,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숫자가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1이라는 숫자를 한번 x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절대값 0분의 1이 되는구나. 절대값 0분의 1인데 마찬가지로 분자에 있는 숫자가 양수기 때문에 답을 뭐라고 쓰겠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써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x자리에 싹 대입을 해보면 자, 시계값이 이렇게 나와요. 시계값이 자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0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0제곱분의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들아? 답을 분자가 음수의 상황이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친구들아 이런 것도 있겠지. 자,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4라는 요런 거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3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갖다가 했을 때 자, 우리가 0분의 숫자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요 첫 번째 유형이겠죠. 이때는 답을 뭐라고 쓰셔야 된다? 요거는 아까 풀었던 요런 답들과는 다르게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극한값이 그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여러분 실질적으로 답을 쓰실 때 이런 표현들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상용화돼서 답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답이 아니고요. 답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답은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얘들아 무한대랑 무한소 산수뿐만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배웠던 숫자 대입해서 푸는 거 그러니까 숫자가 됐든 무한대가 됐든 무조건 x자리에 대입을 해서 일단 문제를 푸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야. 그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문제 유형들을 우리가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부르고요. 그 부정형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가서 따로 유형 설명하면서 문제 풀이를 더 해볼게요. 자, x가 자,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지금 요 첫 번째 문제처럼
함수가 다항식으로 나오는 경우에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다항식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첫 번째 경우를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경우에는 자, 최고차항의 계수를 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를 봐서 요게 양수인 경우에는 답이 양의 무한대로 바로 결정이 되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무한대로 바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일단 최고차항의 계수를 따지기 전에 주어진 다항식이 짝수, 차수, 친구인지 또는 홀수, 차수의 친구인지 자,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짝수, 차수인 게 판단이 되시면 그 다음 최고차항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최고차항의 계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걔가 양수면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더라도 함수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그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홀수 차수인 경우에는 반대예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고 홀수 차수에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된다. 자, 요 내용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굉장히 빠르게 풀이를 접근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첫 번째 요 문제 같은 경우에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지금 요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예, 요 상황이면 우리가 뭘 먼저 본다고? 최고차항의 계수를 본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최고차항은 어디 있어? 자, 요 2차항이 최고차항이죠? 자, 그랬을 때 자, 계수가 얼마야? 1이다 라는 거 우리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답을 뭐라고 쓰겠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바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아까처럼 무한대를 x자리에 대입했을 때보다 조금 더 빠른 풀이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조금 좀 극단적으로 좀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어. 만약에 자, 리미트 그죠? 리미트 x가 자,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죠? 예. 마이너스 3x 5제곱 플러스 4x 3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1 자, 요런 거에서 x 여러분들 무한대를 다 이렇게 일일이 대입해서 무한대 산수로 풀려면 조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보는 거야.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x가 지금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요 상황이죠. 요 상황. 자, 요 상황인데 그때 지금 차수를 보니까 여러분들 최고 차항이 몇 차죠? 최고 차항이 5차네요. 홀수 차수네요. 그죠? 홀수 차수구나. 자, 그랬을 때 그 계수를 보는 거야. 계수가 지금 여러분들 최고 차항의 계수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자, 음수인 게 확인이 됐죠. 음수기 때문에 답을 뭐라고 쓰겠다. 얘는 무조건 답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으로 나오겠구나. 자, 요런 식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자, 꿀팁을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 때 써먹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좌극한, 우극한 개념 이제 설명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좌극한, 우극한은요.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x가 이런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갈 때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절대로 이때는 좌극한, 우극한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다.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언제만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x가 자, 숫자, 그죠? 네, 어떤 특정한 실수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갈 때만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모양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나타내는 기호 표시는요. 일단 x의 움직임일 때는 이렇게 표시해요. A의 왼쪽으로부터 A를 향해서 온다라고 했을 때는 뒤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갖다 붙여주고요. 자, 요게 좌극한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A보다 작으면서 자, 뜻이 뭐라고? A보다 그죠? 작은 상황에서 그죠? 작은 상황에서 한없이 A를 향해 자, 다가가는 상황 그죠? 다가가는 상황. 자, 주어가 누구야?
당연히 x겠죠. 그죠? 예. 자, 반대로 자, 우극한. 자, 오른쪽에서 올 때는요. 자,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a보다 작은 상황에 있어, 큰 상황이 있어. a보다 x가 큰 상황, 오른쪽 상황에서 한없이 a를 향해 다가가는 그런 모양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일단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해 보시면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1이라는 숫자에 점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좌극한을 표시해라라고 하면, 자,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한없이, 자, 한없이 x축 따라, 그죠? 예, 우극한, 예, 우극한, 좌극한이라 우극한, 한없이 x축을 따라서 1의 오른쪽에서부터 1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기호로 어떻게 쓴다고? x가 1보다 크면서 1을 향해서 온다.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도 올 수 있겠죠. x축 따라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이번에는 한없이 1을 향해서 접근한다 라고 하시면 요거를 기호로 x 화살표 1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음수인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음수인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있죠.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데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있죠. 자, 일단 구멍을 좀 메꿔 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이와 같이 x축 따라서 오게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x 화살표 마이너스 2 뒤에 플러스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올 때는 요렇게 한없이 다가올 때는 x 화살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표시나 요 플러스 표시는 뭐 더해라 빼라 표시가 아니라 무슨 표시인 거야 결국. 얘네는 뭘 나타내고 싶은 거니 얘들아? 얘네들은 결국 나타내고 싶은 게 방향을 나타내고 싶다는 거지. 그죠? 더하기 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음수 양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붙는 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다? 방향을 얘기하고 싶은 거다. 아시겠죠? 방향. 자,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 플러스는 오른쪽 방향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기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기호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리미트 기호로 같이 좀 쓰실 때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요. 리미트 기호로 쓰실 때는 자, 리미트 x가 자, 뭐 a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자, 이게 우극한 표시가 되겠죠. 자, fx. 자, 요게 우극한을 나타내는 자, 리미트 기호가 되겠네요. 자, 우극한. 그다음에 좌극한을 나타내는 리미트 기호는 어떻게 쓰느냐?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이렇게 쓰신 다음에 fx라고 쓰시면 요게 이제 좌극한 표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좌극한, 우극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자, 얘도 존재. 자, 어떤 값이 있고 얘도 어떤 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존재한다는 얘기는 존재하고 그 값이 그죠? 예, 그 값이 둘 다 똑같은 값이 돼야 돼. 똑같은 값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방향을 표시하지 않고 x가 a로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것이 l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좌극한, 우극한을 통한 x가 어디로 갈 때 x가 숫자를 향해서 접근할 때의 극한 약속입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선생님 이게 얘는 L로 가는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M이라는 값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두 값이 어때요? 같지가 않죠. 자, 두 값이 같지가 않아요. 두 값이 같지가 않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 값은 존재하지 않아.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우극한은 뭐 L로 이렇게 존재해.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이거는 x가 a로 갈 때 이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x가 숫자로 갈 때에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해서 그 값이 어때야 된다고? 같을 때, 둘 다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할 때만 그때만 x가 a로 갈 때에 요 숫자로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 극한값, 요거를 극한값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숫자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요,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같아야 된다. 선생님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정오 판별형 문제,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거 골라라, 뭐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런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을 때, 자, 요 숫자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실제로 지금 문제를 좀 보시면은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이제 이렇게 좀 뭔가 혼란스럽죠, 여러분들. 이런 함수가 실제로 있나? 뭐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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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져 있는 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되는데, 자, 이 끊어져 있는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이런 함수를 이제 나중에 연속 함수 파트에 가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불연속 함수라고 불러요. 불연속 함수. 불연속 함수.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쭉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와서 배웠던 뭐 지수함수나 뭐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애들도 대부분이 다 연속함수죠, 그죠? 끊어지는 점이 없어요. 연속함수는요, 여러분들 전체 함수의 파일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그 적은 종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 불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연속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불연속 함수는 그 특징이 굉장히 변칙적이고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쉬운 함수, 연속 함수들을 먼저 가르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불연속 함수들의 예시를 많이 들게 되는데, 자, 지금 볼까?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 마이너스 2 같은 이런 숫자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함수값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찍혀 있는 게 함수값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건 뭐예요? 요 구멍 뚫린 건 뭐예요? 라고 보시면 구멍 뚫린 건 비어 있다는 얘기죠. 요건 좀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어 있어. 그럼 여기도 지금 비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도 지금 비어 있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비어 있는 거고요, 그죠? 비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요렇게 빵꾸 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함수값이 있다는 얘기, 어떤 얘기야? 이제 함수값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함수값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리에 함수값이 없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빵꾸는 그 자리에 함수값이 없는 거다. 선생님 함수값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 자리에 함수값이 그 자리에 함수값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 있죠. 그죠? 요 빵꾸 난 거 대신에 요 함수값이 지금 얼마야? 여기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함수는 f-2의 값이 지금 얼마란 얘기지, 얘들아? 요 점에 대한 함수값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요 1도 한번 볼까? 1에서도 여기 지금 빵꾸가 뚫려 있는데, 자, 그럼 선생님 F1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F1은 얼마인 거야, 얘들아? 점이 여기 찍혀 있잖아. 요거 2인 거예요. 그죠? 2인 겁니다. F1이 요 1이 아닙니다. 그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F1이 1이 아니라 빵꾸 뚫린 자리는 함수값이 비어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곳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함수값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 얘는 빵꾸가 뚫려 있는데 점 안 찍혀 있어. 요 마이너스 1 라인에, 그죠? 요 라인 어디를 봐도 점이 찍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F-1이 얼마인 거죠? 마이너스 1이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이건 함수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값이 없다. 이런 얘기야. 함수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함수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연속 함수는요, 함수값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죠? 요 마이너스 2라는 라인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잘려 있죠, 그죠? 잘려 있어요. 요렇게 오다가 갑자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 잘려 있는데 함수값은 여기 있고 여긴 또 빠꾸가 뚫려 있고, 그죠? 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 라인에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요 1 라인에서 이렇게 잘려가지고 함수가 요렇게 오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긴 빵꾸가 뚫려 있어가지고 함수값은 요 위에 위치하게 되고, 요런 다양한 종류의 불연속 함수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내볼 테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첫 번째로 이런 건데, 만약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때 fx의 값이 얼마냐라고 한번 물어봤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들아. 이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를 향해서 한없이 이렇게 x 값이 다가올 때, 그죠? 그때 함수 값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디로 움직이죠? 어디로 움직여? 자, 요렇게 지금 조금 더 찍어볼까요? 자, 요렇게 움직이면 얘가 요렇게 여기 찍히고, 그죠? 조금 더 마이너스 2쪽 방향으로 왼쪽 이동하면 조금 더 위로 올라오죠, 그죠? 자, 조금 더 위로 또 움직이면 자, 이렇게 조금 더 위로 올라오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방향이 어떻게 돼? 방향이 이렇게 좌극한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로 다가올 때 함수값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요 값을 향해서 오고 있구나. 요 값, 그죠? 요 값을 향해서 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 값이 얼마다? 2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만약에 오른쪽 방향에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올 때, 그죠? 그때는 함수 값이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자, 그것도 한번 봅시다. 자,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여 보시면은, 그죠? 여러분 요 함수 값이요, 이렇게 찍혀요, 그죠? 여기 찍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면은 또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찍히죠. 이렇게 찍히죠. 더 오면은 더 찍혀요. 이렇게 와요, 그죠?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움직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방향이, 그죠? 요 방향이 지금 어디냐면 요 0,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죠? 0보다 작으면서 0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죠? x 값이 이렇게 이동할 때, 함수 값은 y축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극한 값은 지금 얼마가 되느냐? 0이 돼요, 그죠? 0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이너스 2에서 지금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서로 같나요? 같지 않나요? 같지가 않죠.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x가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마이너스 2로 갈 때 극한 값이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극한 값이 숫자로 가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좌극한이나 우극한은 걔네들 나름대로 지금 2, 0 이렇게 존재는 하고 있어요. 단지 그 값이 어떨 뿐이야. 같지가 않을 뿐인 거지. 그치? 같지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된 것이지, 좌극한 값을 물어보면은 2인 거고요. 우극한 값을 물어보면 0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됩니다. 1에서 한번 볼게요. 1에서 자, 저 1이라는 값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1을 향해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를 먼저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함수값이 다가오면은요, 여러분들 함수값이 지금 찍혀가는 요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찍히죠, 그죠? 찍힌 상황이 y축에서 지금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가죠? 지금 1을 향해서 한없이 접근한다라는 게 보여요.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이렇게 1을 향해서 접근하시면 지금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찍히는데, 그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고 있어? 이렇게 1보다 작으면서 1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 리미트 x가 1보다 작으면서 올 때 fx 값 1이고, 그죠? 리미트 x가 1보다 크면서 올 때 fx의 값도 1이고, 그죠? 그러면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그죠? x가 1에서 지금 좌우극한 값이, 그죠? 어때? 모두 같다. 둘 다 1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좌우극한이 같음으로, 그죠? 같음으로 우리는 이제 방향성 표시하지 않고 x가 1로 갈 때의 극한 값이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좌극한, 우극한 개념에서 선생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거, 좌극한, 우극한이 따로따로 둘 다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같지 않으면, 자, 숫자로 가는 극한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랑 살펴봤던 이 그래프처럼 앞으로는 이렇게 잘리는 형태, 그죠? 이렇게 불연속 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보시게 될 거다. 자, 실제로 문제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지금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이제 뭘 구해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요 값 구하라 그랬는데,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이죠. 그죠? 방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지금 x축 위에 표시해 보면, x 값이 여러분들 요렇게 움직이든, 그죠? 요렇게 움직이든, 그죠? 아니면 반대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든 간에 그래프의 모양새 이렇게 따라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모양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요 값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요 값이 얼마죠, 여러분들? y축에선 1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극한값이 좌우극한이 모두 1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1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하라고 한 값 지금 보시면은, 자, 요렇게, 그죠? 마이너스 1이네요. 그냥 1. 1보다 오른쪽에서 올 때.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1에서는 이렇게 함수가 끊겨 있죠. 불연속이에요. 그죠? 끊겨 있습니다. 자, 불연속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그냥 쓸게요. 자, 불연속인데 x가 1보다 크면서 올 때, 그죠? x가 1보다 크면서 1을 향해서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접근을 할 때, 그죠? 함수 값은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 따라서 내려가 보시면 어딜 향해서 갑니까? y축 위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향해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1에서의 우극한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구나. 자, 두 값을 더해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0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와 같은 기본적인, 아주 기본 중에 상기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문제신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눈을 크게 뜨고 그래프만 잘 보신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틀릴 일이 없다. 그래서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돌려보시면서도 선생님한테 직접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